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뜨는 것은 어제와 같습니다. 몸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픈 곳도 없고 특별히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도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 하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질문은 신문으로 바뀝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이러는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나태해진 건 아닌가? 우리는 의욕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피고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를 동시에 맞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어제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오늘은 하기 싫어합니다. 작년에는 괜찮았던 일이 올해는 버겁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유죄입니다. 형량은 자기혐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왜 의욕이 사라지는 것을 범죄처럼 다루는 걸까요?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춥면 옷을 입고 더우면 벗습니다. 몸의 신호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신호는 다릅니다. 마음이 오늘은 하기 싫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호가 아니라 결함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일 겁니다. 근면해야 한다고, 성실해야 한다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이것들은 물론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제는 이 가치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감시자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안의 감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리고 이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의욕이 사라질수록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의욕이 항상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의욕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20세기 어느 철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은 그 의미를 명확히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묻게 된다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부조리를 마주한다고. 부조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순간들. 그것이 부조리입니다.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조리를 마주하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피할 수 없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나태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리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에너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가볍게 움직이고 어떤 날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어떤 계절은 활기차고 어떤 계절은 고요합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멈추면 뒤처진다고. 그래서 의욕이 사라진 나를 우리는 적으로 만듭니다. 일어나라. 게으름 피우지 마라. 정신 차려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욕은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나는 오늘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자인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 목소리가 충돌합니다. 이것을 내적 분열이라고 합니다. 내적 분열이 일어나면 우리는 스스로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결국 우리는 더 지쳐갑니다. 의욕은 더 멀어지고 자기 비난은 더 커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느리게 느껴지신다면 그 속도가 지금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욕이 사라진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신문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럴까라는 질문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이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나는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욕이 없구나.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비난 없이. 비가 오면 비가 오네 하고 확인하듯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네 하고 알아차리듯이. 오늘 의욕이 없으면 의욕이 없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 나쁜 나, 괜찮은 나, 문제 있는 나.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데 어쩌면 그 구분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을 감시하고 한쪽을 심판하는 일이. 그 철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정한 반항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기준에, 우리 스스로가 만든 기준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반항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항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의욕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을 때, 우리가 내적 분열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싸움에 쓰이던 힘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회복일 수도 있고, 그냥 쉼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욕은 언제 돌아오나요? 이렇게 있기만 하면 나아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의욕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일 돌아올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욕의 회복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의욕을 되찾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비난이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욕이 없는 오늘을 조금 덜 미워하는 것. 의욕이 없는 나를 적어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써왔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많은 것을 해내려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무거워집니다. 더라는 단어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어도 된다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해내셨습니다. 일을 했고,
가족을 돌봤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어떤 날은 잘했고 어떤 날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해냈습니다. 이제 의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동안의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기력하다고 해서 과거의 노력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현재의 상태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지금 내가 이 모양이니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단 하나의 순간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 전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지금 의욕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시기일 뿐입니다. 인생의 여러 계절 중 하나. 유난히 고요하고 움직임이 적은 계절. 이 계절을 억지로 봄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은 겨울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무들도 겨울에는 잎을 떨구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이 없는 시기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시기. 그리고 이 시기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빨리 회복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덜 미워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더 잘해야 해. 이러면 안 돼. 이 정도로는 부족해.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지금은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할 가치가 있어. 이것이 자기연민은 아닙니다. 자기합리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해 줍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그 친절을 조금 나눠줄 때입니다. 나도 힘들 수 있지. 나도 가끔은 무너질 수 있지. 그게 인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약함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언제나 강할 수도 없다는 현실을.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굳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와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문득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 철학자가 말한 신화 속 인물이 있습니다. 시시포스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는 큰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정상에 거의 다다르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합니다. 끝없이, 의미도 없이. 이것은 부조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끝이 보이지 않고 의미를 찾기 어렵고. 그런데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시포스가 행복할 수 있다고. 어떻게요? 끝없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그것은 시시포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이것이 내 삶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안에서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삶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굴러떨어지면 다시 내려가서 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의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구나. 그래도 나는 여기 있구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잠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날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날씨가 좋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네라는 생각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감각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슬퍼했습니다. 감정의 진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진폭이 완만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 이렇게 자신을 의심합니다. 사실은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젊을 때의 기쁨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쁨은 조용합니다. 젊을 때의 슬픔은 격렬했습니다. 지금의 슬픔은 깊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젊은 방식의 감정을 정상으로 봅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것을.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조용한 감정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 나는 왜 열정이 없을까? 하지만 열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나이 들매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평생 해오던 일이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일을 하기가 버겁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만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이 일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나?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자기 자신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합니다. 의욕이 없어도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일이 나를 정의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일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일을 했고, 역할을 했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기 싫어진다면, 그 역할이 버거워진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의욕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예전의 역할로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욕이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존재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때라는. 하지만 그 다른 방식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는 자기 비난으로 바꿉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는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한쪽 발은 과거에, 한쪽 발은 미래에 걸쳐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불안정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머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방향을 원합니다.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전환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방향도 불분명합니다.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혼란 속에 머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저 나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의욕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의욕이 없어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역할이 없어도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의욕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의욕이 없는 채로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채로도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은 있을 겁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씻어야 하고 최소한의 일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채찍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는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는 하고 있는 나라고 봐도 됩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하루를 견디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결국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원대한 계획이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하루가 조금 덜 괴롭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날, 무기력한 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이런 날을 우리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날들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함께 있을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적이 되면 우리는 평생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동료가 되면 우리는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완벽한 평화는 아닐 겁니다. 여전히 힘든 날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의욕이 없는 날은 올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날을 혼자 견디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가 함께 있어줄 겁니다. 그래, 오늘은 힘드네. 괜찮아,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것이 자기 연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도. 의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의욕이 없을 때도. 잘할 때만이 아니라 못할 때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해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산적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시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도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 지나갈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덜 미워하는 것.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이것은 낯선 일입니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만큼이나.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한 번만 덜 비난해보는 것. 나는 왜 이럴까? 대신 오늘은 이렇구나 하고 말해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기준에 우리 스스로가 내면화한 감시자에게 저항하는 일. 나는 의욕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항입니다. 조용한 반항. 그리고 이 반항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것은 뭘까? 밥을 먹는 것, 씻는 것. 이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합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것이 나태함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더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마저도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적어도 그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유지됩니다. 이것밖에 못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것은 했네 라고 생각하기.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무게를 바꿉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중에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거지를 안 해도 돼. 오늘은 전화를 받지 않아도 돼. 오늘은 약속을 안 잡아도 돼. 우리는 평생 해야 할 것들의 목록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그 목록은 늘 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도 됩니다. 목록에서 한 가지씩 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은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하루만. 설거지를 안 했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잡았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허락들이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숨 쉴 공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빽빽하게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들로, 해내야 할 것들로, 만족시켜야 할 기대들로. 그 사이에 우리 자신이 있을 공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공간을 만들 때입니다. 작게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숨을 쉬고, 그냥 존재하고, 그냥 하루를 지나가게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의미로 가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미를 찾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하루를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미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야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갑니다. 의욕이 없던 날들도 지나갑니다. 어느 날 문득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나아져야 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속도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의욕이 사라진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잘못된 날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덜 미워해도 됩니다. 스스로를 재판장에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의욕이 없어도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덜 무겁기를 바랍니다.